반갑습니다. 수요엔지니어링 예상연리사라고 합니다. 올해 2023년 4월 6일 날 생태자연도 작성 지침 규정이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좀 추가가 되기도 했는데, 일단 여러분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어떤 개발 행위, 태양광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전원주택 단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뭐 등의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을 하시다가 느닷없이 사업 대상 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그렇게 그 이후로 환경영향평가 자체의 협의가 중단이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태자연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환경영향평가 자체의 협의가 중단이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인지 많이 당황스러울 때가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먼저 생태자연도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또 그러한 생태자연도는 어떻게 수정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요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생태자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자연도는 환경부 장관이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작성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환경보존법 제2조 정의에 보시면 14항에 산, 하천, 내륙, 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그리고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서 등급화해서 자연환경보존법 34조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국에 대한 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해서 제시한 지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환경보존법 34조를 보시면 생태자연도의 작성 및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태자연도를 크게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3등급 권역, 그리고 별도 관리지역으로 구분을 지어 지도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등급은 어떤 기준에서 정해지느냐는 자연환경보존법 30조와 31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30조는 환경부 장관이 전국 지자체, 전국을 5년 계획 단위로 시행하는 전국 자연환경조사와, 31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전국 자연환경조사 외에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한 조사 등을 포함한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생태자연도 작성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1등급 권역은 생태자연도 작성을 할 때 크게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식생,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그리고 습지, 그리고 경관 해서 크게 4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경관이 아니고 지형이구나. 4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 4가지 기준에서 멸종위기종 중요합니다. 멸종위기종이나 식생 등급이 높은 단계를 1등급, 그리고 그보다는 조금 더 낮은 단계를 2등급, 그리고 3등급 별도관리지역. 별도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존법이 아닌 기타 여러가지 다른 법들, 산림법이라든지 아니면 국립공원법이라든지 여러가지 법들에 의해서 지정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태자연도를 등급화해서 제시하는 이유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자연환경의 보존 및 복원, 2등급 지역은 자연환경의 보존 및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그리고 3등급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 이용, 그리고 별도관리 지역은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 규제 적용 등으로 관리 원칙을 수립을 해서 환경부가 지향하는 환경적이고 건전하고 지속 개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해서 제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환경부 장관은 이제 생태자연도라는 것을 이제 작성해서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생태자연도 공고 방법은 올해 4월 6일 날 개정된 그 생태자연도 작성 지침 규정을 보면 정기고시와 수시고시로 나눠집니다. 정기고시는 매년 2월 말에 전국적으로 생태자연도의 변경안을
45일간 국민열람을 공고합니다. 그 이후에 이의 신청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공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시고시라고 해서 수시고시는 이러한 정기고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대한 수종 보완 요청, 이의 신청이 있을 시에 국립생태원에서 실사단이 현장을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14일간 공고를 국민연락을 하고 나서 변경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공고하는 그러한 두 가지 루트로 공고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태자연도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볼 때 원래 그 자연환경보존법 11조에 보면 환경부 장관은 자연환경에 대한 지식 정보의 원활한 생산 보급을 위해서 생태자연도라든지 생물종의 정보라든지 등을 전산화한 자연환경 종합 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은 매우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환경 쪽도 있고 그리고 그 멸종위기종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도 그리고 지리 생태자연도 등과 같이 여러 가지 그 웹상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생태자연도는 주로 환경 공간 정보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국토 환경성 검토 지도에서도 생태자연도도 같이 포함해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바로 반영이 되고 그 공고되는 대로 변경이 되는 게 환경 공간 정보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환경 공간 정보 서비스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바로 이제 몇 가지 컨텐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생태자연도라고 하는 컨텐츠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셰프 파일도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수치 지도상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올리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러한 셰프 파일을 이용을 해서 GIS를 이용을 해서 그 범위를 올려보면 거의 현황과 딱 맞아 떨어지도록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태자연도는 가장 큰 이제 좀 아쉬운 점이 25,000도 지역 도엽에 그 생태자연도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25,000도를 이제 다운을 받아 PDF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환경공간 정보 서비스에 들어가서 보시면 짙은 녹색은 1등급 지역, 그리고 연한 녹색은 2등급 지역, 그리고 색깔이 없는 하얀색 지역은 3등급 지역, 그리고 별도 관리 지역은 주황색으로 사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PDF 파일로 이제 다운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운을 받아 보시면은 식생으로 이루어진 곳은 실선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실선으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고 야생 동물들의 서식처라고 판단이 되는 지역은 네모로 사각형 형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습지 지역은 하천변이라든지 습지 지역을 포함을 해서 표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동물 같은 경우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지정되어 있는 사각형 같은 형태의 경우에 보면 멸종위기 2급종의 서식이 확인되는 지역은 서식지라고 확인이 되는 지역은 250 곱하기 250 격자의 하나로 이루어지는데 멸종위기 1급종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판단이 되는 곳은 250 곱하기 250 격자의 9개의 격자가 지정되는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25,000 지도로 작업이 되다 보니 현장에 직접 가서 보면 어떻게 이곳이 생태자연도 1등급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생태자연도에서 제시한 식생군락과 좀 다른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산지 지역이라든지 습지 지역은 명확하게 정말 보존해야 되는 1등급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사실은 대다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라든지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분별한 개발도 막아야 되는 당위성과 그리고 정말 보존해야 될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태자연도는 정말 중요한 의미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태자연도 지역 1등급 지역이 지정된 곳이 현실과 맞지 않고 현장과 그 제시된 것과 맞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이의 신청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